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셀렉트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여기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 말고도 스판 태그나 이런 걸 전부 다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태그가 한 게 생기면 이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이제 너비, 높이, 그 다음에 볼더, 패딩, 마진 이런 걸 전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 위치는 여기 앞에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글자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테두리를 DIV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글자 밖에 그 태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태그에 대해서 마진 여기 위드 그 다음에 헤이트, 패딩, 볼더, 그 다음에 마진 속성을 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꼭 DIV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글자를 만들 때 글자를 이렇게 인라인 앞에 스판 태그로 만들어서 글자를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스판 태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태그라고 생긴 놈은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글자에 보여지는 게 위드, 그 다음에 헤이트, 그 다음에 여기 패딩, 볼더, 마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할 때는 이게 보여지면서 자리 차지할 때는 전부 다 더해서 위드 더하기 패딩 곱하기 2죠. 패딩은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왼쪽 패딩과 오른쪽 패딩 전부 다 생각하셔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볼도 두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마진 잡으시고 그래야 이제 전체 너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위드만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요거를 너비를 이용했을 때는 위드 잡으시고 그 다음 패딩인데 레프트 패딩 그 다음 라이트 패딩 다시 레프트 패딩 다시 라이트 해당되는 거 더하기 그 다음에 볼더 레프트 볼더 라이트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를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작용이 된다.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이거는 DIV 박스로 만드는 DIV 태그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적용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 헤이트,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그 다음 볼더, 그 다음 마진, 그 다음 패딩 이걸 지정을 했는데 숫자만 한 개만 쓴 것은 이제 위에서부터 두께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1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진 10이라고 쓴 거는 위에 10, 오른쪽 10, 그 다음에 아래 10, 그 다음에 왼쪽 10을 준 거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따르게 주려면 이제 숫자 4개를 쓰시면 되겠죠. 전체 너비 구하는 거, 이제 2 곱하기 썼는데 2 곱하기는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2 곱하기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2 곱하기인데 실제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볼더도 볼더 레프트, 볼더 라이트, 패딩도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위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된다. 전체 크기를 그래서 이제 해서 쓰도록 만드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각각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이쪽에 여기 탑, 여기는 이제 라이트, 아래쪽에 버튼, 왼쪽이 레프트 이렇게 따로따로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에 대해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할 수 있어요. 테두리 볼더라고 쓰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태그라고 생긴 거는 전부 다 볼더를 줄 수 있습니다. 볼더를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 볼더 위드 그 다음에 볼더 스타일 볼더 컬러 줬는데 이거는 DIV 태그에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판 태그도 줄 수 있고 LI 태그도 줄 수 있고 태그라고 생긴 놈들은 다 줄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볼더인 경우에는 이 볼더 위드 두께인데요. 테두리 두께. 두께를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볼더 위드, 볼더 스타일, 볼더 컬러 이렇게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는 그냥 1픽셀 한칸 뜨고 솔리드 1픽셀이 여기 두께죠. 두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리드라고 쓴 게 여기 스타일입니다. 테두리 스타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컬러가 샵 888 쓴 게 컬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써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볼더는 틴, 얇은, 틴이니까 티크라고 썼는데 이거 얇은, 데시드, 이게 도티드보다 약간 긴 점선.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색상은 블랙이다. 이렇게 돼 써있으면 여기 D는 이제 이게 그 테두리의 두께 쪽으로 들어가고요. 대시드는 이제 스타일, 볼드의 스타일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은 컬러 쪽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한 칸씩 띄면 됩니다. 그래서 얇게 그 다음에 대시드로 블랙으로 해라. 요거는 두께, 여기 대시드가 요게 두께고, 그 대시드가 이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블록이 컬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여기 여기는 볼더 위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고 컬러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 순서를 바꿔 쓰셔도 돼요. 순서를 바꿔 쓰셔도 이게 특징적으로 블랙이라 썼는데 이걸 스타일로 보진 않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샵이라고 썼으면 이제 이게 색상표에 해당되는 거 RGB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그 순서를 위드 그 다음에 스타일 컬러로 쓰는 거지 이게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그 이 데이터 특성에 맞는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 지금 도티드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띵크는 이제 얇게인데, 이 띵크는 얇게,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고 띵크라고 지정하시면 이제 특정 지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테두리가 생긴다. 이 라운디드도 했었죠? 라운디드 했던 것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라운디드 20px, 여기 20px로 써놨네요. 이게 한 개만 쓰면 전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왼쪽 상단부터, 여기 1, 2, 3 시계 방향, 1, 2, 3, 4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한 개, 데이터를 한 개만 쓰면 한 개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여기 20, 여기도 20, 시계 방향으로, 여기도 20, 여기도 20.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4개를 썼다는 얘기는 4개가 반복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여기 왼쪽 상단부터, 여기가 50, 여기가 40, 여기는 20, 여기가 20, 여기는 4번 10, px. 여기 이제 따로따로 줄 때는 4개를 쓰세요. 4개를 반복하려고 했더니 4개가 끝났어요. 4개 반복해서 4개까지만 씁니다. 반복해서 쓰는 것은 데이터를 한 개만 쓰면 전체, 그 다음에 2개를 쓰면 여기 대각선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숫자 1개, 2개, 그 다음에 또 1개, 2개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개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 또 4개를 쓰거나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리구나. 예. 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시 속성인데 이걸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여기 속성을 볼 때는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 디스플레이 말고 비주얼블 속성도 있습니다. 비주얼블 속성 있는데 여기 디스플레이는 데이터가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로 보시고요. 화면에 보이지 않음.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디스플레이 넣으라면 화면에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비주얼을 보여주냐 말 거냐. 이렇게 쓰면은 속성이 좀 다른데 걔네들은 아예 태그 자체를 없애는 거. 아시겠죠? 없애서 사용할 때 쓰는 거라서 이게 속성 주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요거기 화면에 안 보이게 하는 속성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블입니다. 비주얼블. 보이게 가능하게 비주얼블 이렇게 되시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런 jQuery나 이런 걸 쓸 때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걔를 쓰려면 디스플레이를 쓰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얘를 맨 처음에 안 보이게 해놨다가 만약에 클릭하면 거기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하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none 이거 많이 씁니다. 디스플레이 none 됐죠? none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 none이 아니면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쓰면 블록박스 형식으로 보이게 된다. 인라인 하면 인라인 형식으로 보이게 된다. 그 블록은 이제 한 개를 박스로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블록이고요. 블록. 보통 블록 또는 인라인. 인라인은 이제 텍스트 사이에 있는 거. 스판 태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라인이고, 인라인으로 보통 쓰고, div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사용이 되죠. 블록 사용이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어정쩡하면 인라인 다시 블록으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요 none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안 보이게 했다가 클릭하면 보이게 하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24시간 동안 안 보이게 하기. 그러면은 요 속성을 none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얘가 none이 돼 있으면 계속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 데이터가 있으면 디스플레이 none으로 설정해서 걔가 계속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를 none에서 풀어가지고 원래 속성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디스플레이 none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작성하시면 그런 기능도 넣어가지고 공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공지를 매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일 중요한 공지를 맨 처음에 띄워놨다가 몇 개 띄워놨다가 거기에 이제 24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하면은 이제 보통 쿠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쿠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24시간 동안 동작을 하는 쿠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쿠키는 시간을 세팅할 수 있거든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넌으로 계속 있다가 쿠키가 사라지면 얘를 넌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보이게 하지 말자. 이것도 이제 7일 세팅하시면 돼요. 쿠키의 시간을 조정해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넌이라는 거를 이제 좀 디스플레이 넌이라는 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넌이라는 거 보셔가지고 맨 처음엔 안 보이게 했다가 걔를 클릭하면 보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 가보시면 얘도 디스플레이 속성이니까 스타일 점 디스플레이 이꼬르 이제 넌 하면은 넌이 해서 사라지게 되고요. 얘를 이제 그 블록이면 블록 이렇게 인란이면 인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라졌던 게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아시겠죠? 디스플레이 넌이면 자리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 맞춰서 이제 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div CSS 같은 경우에는 div를 쓰면 그 중간에 이렇게 다른 거랑 어울려지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중간에 뜬금없이 띄울 수도 있어요. 그 위에다 띄워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클릭하면 이제 뭐처럼 이렇게 띄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처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쓸 수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인원으로 하면 이렇게 끼어들기가 되고 박스로 쓰면은 이제 너비가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배경 속성에 대한 게 나오죠. 아까 이 디스플레이 속성, 여기 앞에까지는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배경에도 배경을 할 때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는데 글자 밑으로 배경이 이미지가 막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쓴 거예요. div를 만들고 div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쓸 수 있고요. 모든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백그라운드 보여줄 때 그 사이즈를 할 수 있고요. 리피트,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인데 이미지 부착 형태의 지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번 따라 보시면 되겠고, 그 포지션은 위치, 배경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를 어디다 한다. 오른쪽 상단 밑에다 한다. 왼쪽 상단에다 한다. 또는 가운데다 한다. 이거를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위치는 가운데, 위에, 오른쪽 상단, 오른쪽 위쪽,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를 따로따로 지정하기가 좀 그렇다? 그럼 백그라운드 그냥 쓰시면 되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없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왜 빼먹었지? 맨날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백그라운드 색상. 이미지가 우선 적용이 되고요. 이미지가 우선 적용이 되고 나머지를 컬러로 채워요. 안 보이는 부분을.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먼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GIF로 투명한 이미지에 백그라운드를 채우면 그 투명한 이미지 안에 밖에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매번 변하게 만들면 이제 그것도 좋은 상태의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별로 안 써요. 그냥 데이터만 잘 나오면 되지.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찍이나. 근데 학생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씁니다. 그냥 이 정도쯤이야. 예. 그 다음에 여기 크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이즈 이런 거 작성 써가지고 썼고, 예, 됐습니다. 됐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쓸 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요. 풀 이미지 배경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얹어서 사용하는 걸 많이 쓰는데, 여기 백그라운드 다지 이미지에 URL 쓰는 거 보이시죠? URL 항상 이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CSS URL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URL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어서 얘가 URL입니다 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서 사용을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폰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URL에 사용되는 것도 전부 다 URL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한개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예, 그래서 백그라운드 높이 지정을 해가지고 반복되어진다. 이미지 한 개, 두 개, 예, 지정을 했고, 네, 이게 백그라운드 프론트 백그라운드 뭐 쳤는데 내용은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게 라운드 이미지 아니라 라운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한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이즈가 100%, 너비는 100%고 높이가 250 픽셀이니까 기본적으로 리피트가 됩니다. 이렇게 리피트 배경을 쓰시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리피트 기본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비정에서. 그래서 반복을 할 거냐 말 거냐. 가로로 반복하자. 그러면 X축 반복을 하고, 세로로 반복하자. 그러면 Y축 반복을 합니다.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 스프링 롤 있잖아요. 이렇게. 스프링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에다 쭉 이렇게 쓸 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옛날에 스프링 공책이 많았잖아요. 걔를 사진을 한번 찍어요. 사진을 찍고, 일부 한 칸의 스프링 부분만 걔를 복사해요. 이미지로 따요. 그것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쭉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Y축 방향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면 리피트 Y 반복의 백그라운드 리피트 Y를 써가지고 하시면 돼 리피트 Y라고 써 있는데 얘를 이제 원래는 스프링이니까 스프링이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Y축 반복을 하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옛날에 사진 찍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복사해서,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적으니까 계속 반복돼서 쭉 이렇게 나와서 배경으로 노트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노 리피트가 있습니다. 리피트 하지 말자. 그럼 한 번만 나오는 거고요. 한 번만 나와서 여기 노 리피트 한 번만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면에 고정이 있는데 요거는 픽스드 있습니다. 요거 데이터가 많으면 배경이 따라 올라가죠. 데이터 휠 돌려서 스크롤 하시면 배경이 따라 올라가요. 근데 걔를 고정시켜서 보이게 하자. 그러면 픽스드라고 써주면 걔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왼쪽 하단에 이런 오른쪽 하단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 오른쪽 하단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럼 픽스드 시켜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 스크롤 해가지고 올리더라도 이 이미지는 계속 오른쪽 하단에 계속 보이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 셀렉트 할 때 썼던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씁니다. 백그라운드 쪽은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이게 디자인 쪽을 이쁘게 만들어서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시고, X축 위치, Y축 위치, 또는 X축, Y축의 위치를 동시에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X축, Y축을 써가지고, 이제, 라이트, 레프트, 탑, 센터, 버튼, 아래쪽에 오른쪽,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X축은 여기 좌우가 X축이니까, 좌우의 X축은 이제 라이트 쪽에 보고, 위아래의 X축은 버튼 쓰시면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리고 노 리피트를 하지 말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만들어서 이런 거 캐릭터 같은 거 한 개 넣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얘 캐릭터야. 그 여기서 넣어가지고 계속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 픽스드 시키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에 의해서 되지 않고 픽스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셔서 노 리피트 쓰고 여기 노 리피트 썼죠. 써가지고 이제 얘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제 리피트 되지 않습니다. 배경은 이 정도면 진한 거예요. 진한 거. 이 정도 배경으로 여기 노 리피트니까 반복되지 않고 한 개만 있네. 한 개만. 픽스는 없습니다. 고정은 아니고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주고 이거를 이제 그 메인 쪽에 그 메뉴 만드는 쪽에다가 쓰겠다. 요런 정도면은 써서 사용하겠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대신에 사진 이미지를 만들 때 여기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여기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할 때부터. 아시겠죠? 원래 큰 여기 가로 세로가 100인데 그걸 크게 늘리거나 이러면 해상도도 꺼지고 깨지고 비율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는 가로가 만약에 120 픽셀이다. 그럼 세로가 120 픽셀, 가로 120 픽셀, 그 다음에 여기는 1000이다. 그러면은 1000 픽셀, 가로는 1000 픽셀, 그 다음에 세로는 120 픽셀로 맞춰서 이미지를 조정을 해서 이쁘게 보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 게시판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 이미지나 막 올리면 틀이 전부 다 좀 깨져가지고 이상해지겠죠. 어떤 거는 높이가 높고 어떤 거는 높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할 때 보면은 막 틀이 이상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를 정해요. 정해가지고 내 홈페이지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 좋겠다라고 해서 리스트 보여줄 때 그 보기 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리스트 보여줄 당시에 그런 걸 이제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쁘장하게 발표할 때도 그래도 그 이쁜 것이 이제 이게 구미가 잘 만들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준비를 좀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맞는 사진도 이미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시고 이제 집어넣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셔야 예 좋은 결과 그 퀄리티 있는 이런 쇼핑몰을 만들어 볼 수 있으십니다. 생각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노 리피트 여기 백그라운드 어태치든 스크롤도 있고 스크롤이 한 게 나오는데 스크롤 되면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미지 방향 고정시키는 픽스드로 쓰면 여기 고정이 돼서 텍스트가 올라가도 그 위에 그냥 그 이미지는 남게 된다. 이게 글자 보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볼 때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쓰셔서 이제 배경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쓰게 됩니다. 글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런 많이 쓰시니까 글꼴은 한번 보셔야 돼요.